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채용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입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세종연구소에서 행정직 사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분으로 신입 지원자를 받고 있는데요. 연구 지원 및 국제 업무를 주로 담당할 예정입니다. 영어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2월 8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한국코퍼레이션에서는 한국관광공사의 통역 안내전화 1330의 중국어 상담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내외국인 대상으로 국내 관광 안내 업무와 통역 서비스, 또 관광 불편 신고 상담 서비스 업무가 가능한 초대졸 이상의 신입과 경력 모두 지원받고 있는데요. 중국어 가능자와 관광 안내 통역사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2월 23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사단법인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에서는 사무행정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분으로 졸업 예정자도 지원할 수 있고요. 경력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모집 마감은 2월 11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HR비전에서는 키스트 강릉 분원의 사무행정직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대졸 4년제 이상 행정 사무 경력자와 기본 OA 사용이 가능한 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지원부의 행정 업무를 담당할 분으로 일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마감은 2월 15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세미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심리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공감 멘토 오수연 교수님과 함께 여성 취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취업 공감 멘토 오수연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취업 정보들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신직업을 소개해 주실지 기대가 되네요. 네, 오늘은 새로운 여성 직업 소개가 아닌 직장 내 여성 차별에 대해 얘기를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네. 사회적으로 겪게 되는 직장 내 여성 차별을 짚어보면서 올바른 상황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개선과 대처법을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직장 내 여성 차별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 좀 개선 방안도 나오고 있는데 이 실제 직장 여성들이 체감하고 있는 이 차별의 수준, 성차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네,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 57.4%가 직장 내 성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는데요. 네. 이는 여성이 24.8%의 남성보다 2배가 넘는 경험률을 가진 것으로 항목별로는 승진 시의 성차별 경험이 무려 50%, 예. 취업과정 성차별 경험이 46.4%로 여성 중 2명은 직장 내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임금이 남성의 60% 정도로 OECD 국가 중에서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큰데요. 네. 이는 여성들이 직장 내에서 느끼는 불평등이 실질적으로 남녀의 사회적 격차를 벌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세계 경제 포럼이 발표한 세계 성차별 보고서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의 양성 평등 지수는 조사 대상국 145개국 중에서 116위였는데요. 영국의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 에서도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직장 내 여성의 승진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가장 심하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실제 외국계 기업 경영 관련 부서에 다니는 한 여성 부장은 회사의 부장급 이상의 여성은
다섯 손가락에 꼽힐 정도라면서 중요한 프로젝트나 해외 출장에 대해서는 여성 직원이 아예 배제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들은 적이 있는데요. 단적인 유리천장의 예일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우리나라 유리천장 지수를 그러니까 꼴찌로 매겼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네, 총 10개의 지표의 그 점수를 매겨서 산출된 등수인데요. 네. 각 나라별 고등교육 격차, 그리고 경제 활동 참여 비율, 임금 격차, 보육 비용, 고위직 여성 비율, 의회 내 여성 비율, 그리고 남녀 육아 휴직 등을 이제 고려해서 지표를 삼았는데요.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25점으로 OECD 국가 주요 국가 중에서 29개국 중에 최하위 점수를 예. 받았습니다. 어. 네, 지표에 따르면 이제 한국은 25세에서 64살의 인구 중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비율이 남성보다 여성이 7.6% 적었고 네. 그리고 경제활동 참여 비율도 21.6% 적었는데요. 여성 고위직은 전체 고위직 가운데 11%에 불과했습니다. 사내 이사진 내 그 여성 비율도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OECD 그 평균을 보면 25살에서 64살 인구 중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대략 3.7% 많았고요. 경제활동 참여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16.9% 적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요, 한국 남성의 육아 휴직 허용 기간은 세계 2위로 16.4주나 된다라고 합니다. 이는 한국에서 유리천장 해결을 위한 제도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잘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또 수치로 또 들어보니까 네. 그 격차가 더 이렇게 확실하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직장 내 성차별 하면 이건 말고도 사실 더 예민한 문제죠. 이 미투 네. 부분을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이게 직장 내 가장 민감한 사안이 바로 그렇습니다. 성희롱의 문제인데요. 이게 법적인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남녀 모두에게 예민한 부분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전국 성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21.3%의 여성이 성추행을 비롯한 성폭력 피해를 한 번 이상 예.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한국직업능률개발원이 발표한 직장 성희롱 실태 보고서에도 대상 노동자 29% 중에서 34.4%의 여성이 지난 6개월간 주 1회 이상 성희롱 등의 피해를 네. 봤다고 답을 했습니다. 근데 남성 피해 또한 25%로 직장 내 성희롱이 남녀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채 예. 성차별적인 그 발언을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이런 피해를 또 네. 느끼고 있다고 하니까 좀 상호간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좀 오해를 사지 않는 게 중요할 텐데 네. 좀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는 실수 같은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주로 외모 비하나 뭐 여성 성 네. 비하 그리고 이제 업무적 능력 비하 등의 이제 발언을 가벼운 농담처럼 하는 그렇죠. 경우가 이제 예. 많은데요. 뭐 예를 들면 뭐 땡땡 씨, 뭐 피곤해 보이는데 뭐 어제 뭐 했어? 뭐 이런 네. 얘기라든지 뭐 혹은 오늘 예쁘게 입었네 뭐 어디 좋은 데 가나 봐 뭐 이런 얘기라든지 예. 뭐 또 뭐 땡땡 씨 뭐 누구랑 사귀지 한번 말해봐 뭐라든지 이런 이제 사적인 질문을 좀 집요하게 묻는 예. 등의 이런 이제 사적인 얘기들인데요. 말하는 상황과 뉘앙스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좀 불쾌함을 그렇죠. 느낄 수 있겠죠. 네. 사실 뭐 그런 이야기들 같은 경우는 아마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네. 한 번 정도는 들어보지 않았을까 네. 싶을 정도로 참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런 게 이제 직장 같은 경우는 하루에 긴 시간 동안 몸을 담고 있는 곳에서 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불쾌감이 들고 이 불쾌감이 결국 일로도 좀 이어지는 거잖아요. 네. 이제 성폭력 사건 사고의 그 가해자의 관계가 직장 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제 예. 현실인데요. 남자, 여자 모두 이제 성희롱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이제 없습니다. 네. 성희롱 피해 사례를 보면 여성의 경우 업무 능력 비하, 여성 성 비하,
이제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및 이제 평가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남성의 경우는 이제 성적 대상으로 삼는 뭐 음담패설이라든지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라든지 성관계를 뭐 강요하거나 이런 회유 등이 많았습니다. 언어적 성희롱으로는 뭐 옷차림, 뭐 신체, 외모에 대한 그 평가와 성적 사실 관계를 묻는 행위, 뭐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역시 이제 성희롱에 들어가니까 조심해야겠습니다. 또 이제 메신저를 통해서 음란한 사진이나 사적인 질문을 집요하게 이제 묻는 것 또한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나아가서 이제 육체적 접촉이나 뭐 신체적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는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모두 형사처벌 네. 대상이니까요. 뭐 안마 등을 핑계로 스킨십을 강요하는 것은 이제 또한 안 된다고 보셔야겠습니다. 예, 사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직장에서도 이 부분을 좀 방지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시스템적으로 바뀌질 않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유가 좀 따로 있을까요? 네, 앞서 얘기했던 그 한국정책연구원이 이제 조사한 그 근로자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성차별을 당하는 이유가 남성 중심적 조직 문화에 있다라는 응답자가 44.1%로 가장 많았거든요. 예. 근데 실제 어떤 그 조직을 봐도 위로 올라갈수록 여성 상사의 수가 훨씬 적은 편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남성 위주의 그 조직 문화가 자리 잡기 쉽습니다. 이제 그만큼 직장에서 여성이 살아남기 쉽지 않다는 얘기일 텐데요. 근데 단적으로 임신, 출산 후에 겪게 되는 경력 단절로 재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 뭐 혹은 비정규직이나 영세 기업에 근무를 하면서 임금 격차 또한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네. 또 같은 직종의 같은 직급이라도 예전과 달리 뭐 연봉제로 그 개별로 계약을 하면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남자는 좀 생계 부양자라는 그 개념이 아직도 좀 그렇죠.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도 사실 요즘 이야기를 좀 하자면 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 뭐 7, 80년대는 네. 더 심했다. 뭐 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변화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초창기에는 이제 여성 우선순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임금 및 그 승진 차별에 대한 그 불공평한 현실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인 그 항의와 소송을 제기하면서 조금씩 개선되고 또 이제 법률로도 만들어지게 되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예. 이제 그러던 중에 90년대 후반에 이 IMF 그 외환 위기로 오히려 이제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여성 직장인들이 더 큰 그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정규직으로 이제 해고가 되게 되고요. 이제 그 자리에 다시 이제 계약직으로 들어가는 그 상황까지 가게 된 거죠. 이제 이것이 굳어지게 되면서 겉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남자는 정규직, 여자는 비정규직 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지고 채용이 되게 되면서 이게 이제 구조화되고 그리고 또 이제 성차별 그 채용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사실 그 알파걸이라는 건데요. 어떠세요, 우리 조소연 앵커님은 알파걸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여성들 중에 네. 좀 능력 있고 네. 사회적으로 지위도 좀 높은 여성들을 통칭하는 말이잖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남성 측에서는 이런 알파걸을 좀 예로 들면서 이게 좀 어느 정도 역차별이 있다 뭐 이렇게 반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단편적인 이제 시선이라고 보이는데요. 왜 여성들이 공무원이나 뭐 사법 시험 및 그 고시에 몰리는지 좀 이유를 봐야 네.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공공기관에서만큼은 이제 성차별 없이 뭐 임신과 예. 출산 후에도 복직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남녀 임금 차별에 있어서도 이제 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우수한 여성 인재들이 이제 고시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되면서 여성 합격률이 높아지고 또 자연스럽게 이 알파걸 이야기가 나오는 네.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면은 그 일반 직장에서는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근로 조건에서 이제 여성들이 고시로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오히려 은밀한 그 역차별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금융권의 그 여성 비율이 높아지자 그 합격자 비율을 정해놓고 그 점수를 조작한 그 금융권 그 채용 성차별이 뒤늦게 드러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 여성들 입장에서는 허탈할 수밖에 없어요. 네. 취업을 하고자 높은 스펙을 쌓아놨는데 이런 차별이 있었다라고 네. 하는 게 참 많은 분이 힘이 좀 빠지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길게 보면 이제 여성의 사회 진입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남성들이 첫 직장을 시작으로 퇴직 연령까지 일하는 것에 반해서 이제 여성들이 퇴직 연령까지 일하는 네.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현실인데요. 몇 해 전 그 직장에서 20, 30대 여성들이 그 직장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네. 얘기해보는 행사가 오. 있었는데요. 그 여성 직장인들끼리 현실적으로 좀 매우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제목이 일단 아주 재밌습니다. 네. 예, 20, 30대 여성들이 일하며 겪은 불안과 빡침 말하기 대회. 어디서 네. 말하겠어? 뭐 이런 오, 제목이었는데요. 네. 이제 서로의 경험을 이제 PT쇼로 진행하면서 네. 이제 여성으로서 겪는 그 어려움뿐만 아니라 직장 생존 전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로 큰 호응을 얻은 대회 행사였습니다. 예, 이 대회 이름부터 정말 강렬하네요. 네. 자, 어떤 이야기를 나왔을까요? 네, 실제 그 직장 여성들이 겪는 그 문제의 포커스가 이 대회를 이제 통해서 본 것처럼 굉장히 달랐는데요. 그 여성 노동 문제가 많은 부분 경력 단절에 그 초점을 두고 네. 있다라고 보잖아요. 근데 경력 단점에 초점을 맞춰서 그 경력 단절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하지만 직접 들어본 그 여성 직장인들은 단순히 이 재진입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들이 처음 노동 시장에 진입해서 어떤 상황에 놓이느냐가 추후 선택과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요. 사실 그 경력 단절 문제는 뭐 임신, 육아, 출산만 지원하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해결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 여성들에게도 들어보면 그런 문제보다는 뭐 성희롱과 그리고 또 임금 차별은 물론 여자 상사가 한 명도 없는 직장 내 현실에 실망해서 이제 계속 일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저임금에 자기 일이 이제 경력으로 이어가는데 이제 도움이 안 되는 매우 좀 소모적인 일이라 이제 생각이 들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롤 모델을 찾기가 좀 힘든 그렇습니다.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아무래도 사회적인 뭐 발전 속도나 여성들 교육 시장에 비해서 네. 이 한국 여성 노동 시장의 변화가 이걸 못 따라잡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이제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제 사실 그 과거의 생계 부양자 구도가 바뀐 지 꽤 오래 그렇죠. 됐거든요. 예. 이제 8, 90년대만 하더라도 가족 임금이라고 해서 가장 그 한 사람이 벌면 가게를 이제 꾸려나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뭐 사정이 완전히 그럼요. 네, 달라졌습니다. 대부분이 맞벌이.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도 여성이 일할 수 있는 그 노동 환경은 여전히 좀 열악한 것이 이제 지금의 실태인데요. 이제 처음부터 노동 시장에 그 성차별이 존재하지 않아야 경력 단절도 발생하지 않고 또 여성들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 사실 이게 이제 근본적인 변화를 좀 이뤄내려면 네. 뭐 정책적인 시스템 부분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먼저 기반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여성도 경제적 주체다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제 남성이건 여성이건 이제 누구나 경제 주체로서 독립할 수 있는 사회 조건이 갖춰진다면 성별에 따라 기회가 다르게 주어지면 안 된다는 그 마인드가 널리 인식돼야 합니다. 직장 내에서 여성이 그 임시적인 존재로 머물다 가는 것이 아니라 동료다
라는 것을 이제 네, 명확히 인정해야겠는데요. 이제 여성 또한 직장이라는 그 조직 안에서 자신의 역량을 펼쳐서 인사 고과도 잘 받고 그리고 또 뭐 승진도 하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임원도 되고 싶기 마련이기 때문에 평생 그 여직원에게만 이제 머물게 되는 그런 구조에서 일하는 것이 이제 문제일 텐데 직장 내 이런 그 부가적인 존재로 인식되는 문제가 반복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인식의 개선과 함께 구조적인 정책이 뒷받침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어떤 부분에서의 개선이 필요할까요? 네, 이제 해외 사례를 좀 봤는데요. 해외 사례를 이제 소개하면서 함께 이제 고민해 보는 것도 양성 평등 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가져볼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그 사회적 양성 평등은 한국뿐만 아니라요, 여타 그 선진국에서도 오랜 숙제입니다. 여성 관리자가 전체 노동 인구의 35%를 차지하고 또 여성 임원의 비중이 26%에 달하는 영국의 경우에도 미국의 그 구인구직 사이트 글래스도어 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워킹맘들이 미혼 여성보다 훨씬 적게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남성과의 임금 격차를 살펴보면 가족 부양 부담이 없는 여성은 7%인데 반해서 적어도 아이가 한 명 이상인 여성은 21%의 격차를 보입니다. 네. 문화 선진국으로 불리는 유럽의 경우도 그 유리천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사기업과 공기업에서의 그 여성 급여는 남성보다 25%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위해 그 유럽에서는 그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있는데요. 뭐 독일,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페인,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여성 임원 할당제를 도입을 해서 고위직의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행 초기에는 여러 기업이 좀 반발을 하기도 했었지만 시행 결과 여성이 포진해 있는 기업의 매출이 더 높게 창출되면서 좋은 호응을 얻게 된 바가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그 여성 그 의사 결정을 다양화하고 그리고 또 이제 기업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부의 정책이 새로운 좀 조직 문화를 만든 그런 좋은 사례로 좀 생각이 되는데요. 네. 자, 그러면 남녀 임금 차별 개선을 위한 해외 정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엔 그 프랑스에서 그 정책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2006년 그 남녀 임금 평등 법률을 제정을 해서 노사교섭에서 남녀 임금 격차 축소와 그리고 육아 휴가 이후에 임금 미상승분 그 보충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또한 2009년 그 차별법을 제정을 해서 달력 근무제와 그리고 시간 선택제 도입과 출산 후에 그 직장 복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OECD 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과 남녀 평등 문화 정책이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 그 주요 선진국들의 그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일가정 양립 정책이 가장 적극적인 그 북유럽 국가의 경우에는 가장 높은 그 경제 활동 참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로 좀 적극적인 인식 개선과 함께 정책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또 일부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양성평등에 위한 정책들이 너무 여성의 지위 향상에만 네. 집중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불만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뭐 사회적으로 크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뭐 여성 차별이지만 그렇습니다. 직장 내에서 그 남성에 대한 그 성차별 또한 엄연히 뭐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인데요. 일부 이제 남성들은 최근 그 성 감수성이 올라가게 되면서 남성들이 함부로 말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또 오히려 여성들이 남자 혐오, 그 남성 혐오 발언을 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네. 남성 자신이 여자 선배나 상사로부터 들은 그런 그 성희롱 발언, 또 여성들의 남자 외모 평가를 얘기하면서 역차별 그 사회라고 네.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그 여성이 남성을 성희롱하거나
또 외모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 빈도와 강도에 있어서는 그 여성들의 경험이 차원이 달리 하는 거죠. 예. 여성들은 이제 성장 과정에서부터 성희롱과 그리고 또 외모 평가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뭐 어떤 집단에서든 뭐 언제 어디서나 겪을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일로 인해서 뭐 예전에는 좀 불쾌하다. 네. 라는 말을 이제 뭐 생각조차 하지를 못했는데 뭐 남성이라고 사실 뭐 성희롱이나 외모 평가를 참고 넘어가라는 것이 아니라요. 여성은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더욱 자주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인식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오수연 교수님과 함께 직장 내 성차별 문제와 또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네. 자, 마지막으로 또 여성 경력의 취업자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성차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좀 해주시고 저희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는 뭐 기업과 구직자가 뭐 지나치게 이제 갑과 을 관계로 이제 놓인 상황인데요. 이제 이 속에서 특히 여성들은 연봉 계약과 같은 상황에서 좀 이상하게 너무 좀 겸손해져서 남자들에 비해서 좀 낮은 연봉을 부르거나 또는 이제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직장 내 양성평등은 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요. 분명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신의 모습을 잊지 말고 경제적 주체로 당당하게 이제 사회에 남을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 취업자분들 파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주 힘 있는 격려였는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오수연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